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띵공 메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법하고 농지법에서 불렀던 몇 개 노래들 마무리하면서 띵공 메들리 마무리합니다. 그럼 일단 주택법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배운 게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주택법에서 주택의 단지라는 걸 이루는 거, 즉 30호, 30세대 이상에 대한 단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주택법에 의해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뭐가 될까요?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뭘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시작. 사업계획 승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건축은 건축의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를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근데 그거 기억나세요? 건축법에서는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주택법은 여기 2절이에요. 주택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만 이뻐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 4인방,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은 공공의 4인방만 이뻐해. 뭐라고요? 주택법은 공공의 4인방만 이뻐해. 알았죠? 빠라빠빠. 건축법은 공장만 이뻐해. 건축법은 공장만 나오면 다 봐주죠? 그리고 주택법은 공공의 4인방만 이뻐해 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나오면 주택법은 계속 특례를 뽑아내게 됩니다. 뭘 봐주고 이러죠. 그래서 해당 부분도 해당 내용 이해하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가 이제 주택을 배울 때 준주택이라는 거를 앞에서 배웠고요. 또 주택이 뭐냐도 배웠었어요. 그럼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주택법은 단다가라고 했죠. 단다가. 여기는 공관이라는 게 없다고 했고요. 단다가 아연대라고 얘기했어요. 건축법과 주택법은 주택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다르죠. 여기는 공관하고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단다가 아연대라고 했죠. 시작. 단다가 아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기숙사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기숙사 기억나시죠? 준주택.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걸 뭐라 한다? 우린 준주택이라고 하고, 준주택은 뭐가 됩니까?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됐을까? 이랬죠. 5단옥이 준주택 됐네. 5단옥이 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입니다.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는 뭐라 한다?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됐건 숙박시설이 됐건 뭐가 된다? 다 준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죠? 500 미만이면 2종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인 거. 다중생활시설은 뭐가 됐건 준주택이 된다.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리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을 가장 주의해서 아시라고 했죠. 어놀 경로당은 복리.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금리빨이나 은식에 팔아오 라고 해서 어놀 경로당은 복리 하고 있나요? 시작. 어놀 경로당은 복리 라고 해서 우리가 복리시설송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얘기들. 그래서 준주택하고 복리시설에 대한 부분들, 복리시설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없으면 불편한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노래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용어 정의 봤었고,
사업주체의 비등록,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해 보셨고요. 여기 뭐 그다음 노래는 없었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상환사채 내용 등을 정리해 봤었죠.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해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 시행은 뭐다? 30호, 30세대 이상 되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원수업할 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노래 하나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공급질서 교란금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와 증서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와 증서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입주자 저축증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거. 대표적으로 뭐 지역 직장조합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택상환사채라던가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등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는 뭐다?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시작.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시작.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주자 저축증서, 조합원 지위에 대한 것들, 주택상환사채 같은 것들의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지위 증서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일단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란금지송이 되어지겠죠. 한 번 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금지, 상속 저당은 됩니다. 입주자 저축 증서에 대한 상속과 저당은 규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가 안 된다는 거죠.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뭐 전매 제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일단 전매 제한은 네 가지죠. 도정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 제한하고 도정 대상 지역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하고 공공택지, 외의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등이 간단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는 여기는 없죠. 어쨌든 그 부분이고요. 예외적으로 허용행위와 함께 농지법을 마무리하자면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다시피 농지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들 꼭 좀 암기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어서 농지 소유 제한이 있다고 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그래서 발급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된 것 중에 여러분 하나 뭐가 있었었죠? 하나가 요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부분을 발급을 신청할 때 농업에 대한 경영계획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경영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시구 읍면장은 요거를 계획서를 몇 년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뭐가 된다? 의무가 생겼죠. 뭐라고요? 10년간 농업 경영계획서에 대한 부분의 제출을 보존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 이유는 불법 농지 취득이나 전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10년간 경영계획서를 보존해줘라 라는 부분 신설된 거라 꽤 중요하죠. 몇 년간? 10년간. 그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업을 하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농지를 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원래는 농업을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지만 농업 관여하지 않는 자라도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걸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라고 하죠. 다음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농업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다든가
시험 실습 연구지라든가 이런 경우 등인데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봐봐요. 특히 주의할 건 주말 체험 영농을 한다든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다든가 8년 이상 농업에 경영하던 자가 이농하면서 기존 농지를 소유한다든가 이 세 가지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농업하지 않는 자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봐요. 바로 밑에 농지의 소유 상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오로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농지를 예외적 취득했을 때 상한을 두고 있는데 상속,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1만까지만 8년 이상 영농자가 농촌을 떠나면서 기존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만까지만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체험의 영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을 규제를 가하게 돼요. 안 그러면 농지가 투기물거나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소유상한 노래가 뭐였어요?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시작.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시작.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이라고 하는 소유 상한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경우는 소유 상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로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소유 상한이 있죠. 과거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X. 상한이 있는 건 딱 세 가지.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임대차 기간이 좀 바뀌었다고 했죠. 원칙이 3년 이상이야. 이모작은 8개월 이내지만. 그래서 해당 내용에 3년이지만 5년 이상으로 임대차 기간을 봐주는 게 있어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뭐라고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는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까 농업 경영계획서에 대한 부분 10년간 보존 규정하고 임대차 기간이 3년이지만 다연성 식물의 재배지이면 5년 이상으로 한다는 점이라는 게 새로 들어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주택법, 농지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줘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띵공 메들리 마지막 수업을 마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요 들어보시면서 노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